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일간 차트에서 달러 인덱스의 전반적인 흐름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추세를 추종하는 트레이더들에게는 여전히 달러 매도 신호를 보내고 있어 추세 추종론자들에게는 편안한 시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 달러의 상승에 한껏 기대를 걸고 있는 트레이더들에게는 가끔씩 나타나는 달러의 반등이 희망이라기보다는 고통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달러는 반등을 노리고 있지만 추세 전환의 불씨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서 올해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20일 이동 평균선도 제대로 넘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은 모습은 달러의 현재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하겠습니다. 96까지 내려갔던 달러 인덱스 선물은 96 후반까지 올랐지만 97 안착에는 실패하고 지난 한 주 거래를 마쳤습니다. 달러는 97.60대에 이는 20일 이동 평균선 돌파를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97.60대의 새로운 저항선이 만들어져서 저항선 돌파와 20일 이동선 통과를 한꺼번에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달러의 체력이 상당히 약해진 상태라 97.60대의 저항선을 제대로 넘어설지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번에는 반등에 성공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4시간 차트에서 달러 인덱스 선물은 볼린저 밴드 상단에 다다른 뒤 상승 불씨를 살리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추가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고 달러가 96.60대에서 지지를 받았다는 점은 일단 달러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달러는 미약하나마 상승 채널을 이어갈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달러가 반등의 불씨를 살린다면 96.80대에 있는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를 견뎌야 할 것입니다. 달러는 작은 물줄기에도 차갑게 식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입니다. 달러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무사히 통과한다면 97.50대에 있는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에서 불씨의 세기를 점검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는 97.50에서 한판 일전을 벌이기보다는 97.2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질퍽한 진흙밭을 통과하는 테스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러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 돌파를 시도해왔으나 번번이 실패하고 지수 이동 평균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 돌파를 계속 시도하다 보면 120일 선 위에 안착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단순히 달러가 약세를 지속할 것인가 반등할 것인가가 아니라 달러에 대한 기존 패러다임이 유지되느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교체되느냐일 것입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달러는 등락을 거듭했지만 달러는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전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던 것과는 정반대 모습이었습니다. 강세를 보이던 달러가 이젠 달러는 약세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빠져들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봐야 할 시기가 다가온 듯합니다. 월간 차트에서 달러는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달러는 98에 걸쳐 있는 120일 지수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도 달러는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 위로 반등할지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달러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뀐다면 달러가 상승하더라도 결국 달러는 하락이라는 큰 흐름 속에 휘말려 흘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노동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가 현지 시간으로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미국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는 전달보다 14만 7천 명 증가해 시장이 예상한 11만 1,000명뿐 아니라 전달 발표치 14만 4천 명 증가를 상회했습니다. 앞서 공개된 ADP 비농업 고용 변화는 예상을 크게 밑돈 3만 3천 명 감소로 나타나 이번 비농업 고용 보고서는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맞물려 많은 관심을 불렀습니다. 함께 공개된 6월 실업률도 4.1%로 집계돼 전달 발표치
4.2%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6월 실업률을 4.3%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 부분에서는 고용 악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민간 부문 고용은 전달보다 7만 4천 명 늘었는데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적은 증가폭이었습니다. 산업별 민간 부문 고용은 절반 이상 업종에서 전달보다 줄었는데 대부분 업종에서 고용이 줄어든 현상은 팬데믹 초기인 지난 2020년 4월 이후 총 3차례밖에 발생하지 않았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고금리 부담과 이민자 단속, 관세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이 고용을 줄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진단했습니다. 월가에서는 6월 고용 보고서가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지만 민간 부문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안이 의회를 통과했고 대통령의 서명도 거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부른 감세안은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를 크게 늘릴 뿐 아니라 저소득층 복지 예산 삭감을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시행을 앞둔 감세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집대성해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세액 공제 확대 등 조치를 영구화하고 국방 예산은 증액하는 대신 저소득층 지원 예산은 삭감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5조 달러, 한화 약 6,775조 원으로 늘려 단기적 디폴트 위험은 막았지만 미 의회 예산국은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10년에 걸쳐 연방정부 부채를 3조 4천억 달러, 한화 약 4,640조 원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법안이 중기적으로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IMF의 권고와 반대된다고 논평했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체인 혼다는 대형 SUV 전기차 개발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혼다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으로 주력 시장인 미국에서 전기차 보급 속도가 더욱 늦어질 가능성이 커져 대형 SUV 전기차 수요가 둔화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일본 언론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전기차 계획 재검토가 이어지고 있어 포드는 대형 전기차 개발을 철회했고 닛산 자동차도 미국에서 생산하려던 전기차 2개 차종 개발을 중단했을 뿐 아니라 토요타 자동차도 2026년으로 예정했던 SUV 전기차 생산을 2028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의회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따르면 전기차 구입 세액 공제는 9월 30일까지만 적용받습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7월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95.3%로 보며 사실상 이번 달 금리 동결을 기정사실화했고 9월에 연준이 0.25%포인트 이상 기준금리를 인하할 확률을 69.4%로 보고 이를 가격에 반영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외환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셔서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를 마련해 봅시다. 갤라호르는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